여러분들,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늘상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인연 따라 사는 것이다.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가 서로가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잘 발전해서 좋은 인연으로 이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물론 이제 그 관계를 좋은 인연으로 발전시키는 데서는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. 이런 나름 전문가의 또 얘기도 있어요. 물론 거기에 뭐 이렇게 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나누는 것도 더 그 좋은 인연을 맺는 데 도움이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물론 술 안 드시는 분은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왜 이 인연 얘기를 꺼냈냐면 어떤 한 사람과의 그 인연,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태조 이성계 그 리더십 관련 그 역사 기행을 가서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과의 저와의 인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름 아니고 요즘 이제 내일 그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과거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리고 이번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조 지명자입니다. 이 이조 전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그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원래부터 알거나 또는 학연이 있거나 지연이 있거나 이게 전혀 아닌데 일로서 어떻게 맺어지다 보니까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좀 일로서 교분을 하면서 지냈는데요. 어쨌든 제가 그 교육과학기술부에 좀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. 그 언론과 관련해서. 그때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 대언론 업무를 맡고 있는 공보 담당관실에 그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스승의 날 무슨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그 일간지에서 좀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가볍게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를 이 언론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육과기술부의 간부들이죠. 특히 대변인실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이 언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나 봐요.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키우고 기자들의 오해를 사게 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자기 출입처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를 연달아 쓰다가 결국 그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끝이 안 좋았어요. 그로 인해서 짐을 싸던 대변인은 장관이 바뀌니까 그냥 눌러 앉았고 뭐 먼 훗날 뭐 어떻게 돼서 하여튼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뭐 차관까지 하고 개인 좀 나름대로 참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 하나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. 또 그로 인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장관님도 바뀌게 되고요. 그래서 하여튼 그때 엄청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. 그때 제가 이제 그 교육 쪽 기자님들, 그때는 기자실도 나뉘어 있더라고요. 가보니까 교육 기자님들하고 과학 쪽 기자님들이 같이 안 써요, 방을. 그런데 그때 당시 언론을 담당하는 홍보 담당관이 과학기술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. 이 사람은 교육부 기자들을 보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. 같이 가서 물어보고 서로 대응도 하고 설명도 해줘야 될 사람이 기자를 피해 다니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. 누구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. 또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전혀 언론관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아주 큰 풍파가 온 거죠. 아무것도 아닌 일이. 그래서 이 대언론 업무가 엄청 중요한데 요즘도 보면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. 홍보 업무가 솔직히 얘기해서. 그런데 뭐 그건 제가 건들 영역이 아니죠. 저야 이제 민간인이니까.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육 기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 공무 담당 장학관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직제도 없는 언론 홍보 팀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. 이제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아주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고 그런 게 많은데요. 뭐 그건 이제 와서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제 교육수석이 바로 이조 그 지명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교육 관련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서로 이제 그 협의를 하잖아요. 이제 언론 보도를 할 때 또는 기사가 어떻게 나갔을 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도 아침마다 이렇게 좀 서로 하고 또 스크립 같은 것도 서로 보고하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청와대에 또 그 담당자가 또 비서관하고 뭐 수석에 보고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.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
제가 그때 그 어려웠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. 그 어려웠던 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자님들과 잘 소통을 하면서 기자님들 덕분에 이제 그것을 버텨나다가 이제 그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 번에 싹 갈린 적이 있어요. MB 정부 초기에. 그때 이제 그 이조 수석도 이렇게 야인으로 돌아갔었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내 친정인 서울시 교육청으로 돌아오기로 어떤 뭐 그 과장 자리를 그때 당시 교육감님께서 내정해 놓고 그래서 가서 협의까지 마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그 바깥으로 나갔던 이조 수석이 차관으로 온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같이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것도 뭐 오랜 기간이 아니고 한 뭐 짧은 기간 6개월 정도만 같이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하도 이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고 뭐 좋다 뭐 해서 뭐 제가 어디 가든 제일 제가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더 있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향후에 결국 5년을 채우게 된 건데요. 어쨌든 그래서 차관으로 이제 모시고 같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계시던 저 장관님이 떠나시면서 또 장관으로 또 이어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공관은 있겠습니다만 많은 일을 했는데요.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을 보려면 일을 같이 해봐야 하는 거죠. 그 어떤 일의 추진력이나 그다음에 특히 제가 그 2조 그 지명자를 높이 사는 거는요. 공직자로서의 어떤 담고 싶은 면을 너무 많이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첫째는 청렴입니다. 그 청문회 준비를 할 때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 준비를 하잖아요. 근데 차관 때 제가 모셨으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그 방송사에서 무슨 증권, 주식 관련 뭘 보도한다래요.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증팀인가 뭔가는 그 모르는 기자가 그걸 방송을 한 겁니다. 그게 9시 뉴스에 나갔어요.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동료 교수 간에 서로 이렇게 개인끼리 쓴 그런 그 주식 거래 그건데요. 그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파란색 만년필로 쓴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거 보니까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다가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팀장급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사실은 그냥 고발도 한다. 아니라고 그랬는데 했으니까 그래서 그 9시 뉴스가 나가고 9시 뉴스가 끝나기 전에 정정 보도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정말 그때 그 기자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일로서 이제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언론 홍보 일을 하게 되고 홍보 담당관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대변인이 되는데 이 대변인은 그 당시에 그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별정직 고위공무원만 되게 돼 있고 우리 교사 출신인 전문직 소위 말하는 장학관은 될 수가 없어요.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거든요. 식재가.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을 바꿔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국은 장학관도 할 수 있도록 다 텄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이 가는 그 자리인 대변인직을 제가 맡게 된 그런 최초의 전문직 공무원이 된 거죠. 그러니까 교사 출신에서 제가 최초의 대변인일 겁니다. 이제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. 진짜. 그만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이조라는 분은 엄청 강직해요. 그리고 어디 가서 술도 안 마시지만 또 어디 지방이나 이런 데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. 학교를 하여튼 매주 뭐 전국을 다녔습니다.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녔나 저도 참 놀라울 정도인데요. 근데 그런데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주를 가면 공주 밤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뭐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실어줄 수 있잖아요. 근데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, 이분한테.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잘 커버를 했고.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심하지 않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. 그리고 또 뭐 그저 비서실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분 뭐 생일이 되면 그 비서진에서 그 방에서 조그만 거 뭐 넥타이 하나도 드릴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되는 정도로 참 주변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증권 거래 그런 그 종이에 쓴 거 그걸 보관하고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내 통장이 언제 만들었는지 그것도 어딘지도 몰라요.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발급을 받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분은 마치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태어나고 자란 분 같이 그렇게 꼼꼼하고 철저하더라. 그리고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정해지잖아요. 그러면 끝까지 밀어봅니다. 그 밀다가 안 되면 빼더라도 어떤 방향이 오르면 그대로 추진하는 그 추진력도 대단하죠. 그리고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들어있는데요. 항상 주변의 얘기를 들어요.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합니다.
그래서 그 비서실부터 그다음 정책보좌관, 대변인 등등 해서 또 그 업무 담당 그 실장 그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. 그러면서 일을 착착착 추진해 가다 보니까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일 그런 것도 있었죠 몇 가지가. 그래서 좀 약간 비판도 있지만 또 그분이 해놓은 게 엄청 많아요. 근데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같은 보수 정권에도 불구하고 막 뒤엎어놔가지고 참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. 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이분은 어떤 일가족 모든걸 한다. 그러니까 무슨 서로 이렇게 그냥 친목을 다지면서 술도 한잔 하고 다독거리고 이런 면은 없다고 이제 어떤 언론사 사람들도 나한테 이렇게 좀 약간 좀 비판하는 비판 비슷하게 하는데요. 그거는 개인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일로서 확실하다.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봐도 평소에는 일가족 막 그냥 나무라기도 하고 서로 막 그렇게 좀 격렬한 소통을 하고 막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나중에 다 중용을 하더라고요. 나중에 막 차관으로 추천도 하고 젊은 사람이 차관도 되고 또 과장 승진도 빨리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. 또 뭔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생각, 속된 말로 잔머리 돌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또 그게 발각되면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hir난을 하고 나무라고 이런 게 정확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청렴하면서도 강직하다. 그런데 이분이 또 학계로 돌아갈 때도요. 저도 이제 일선학 교장을 안 했으니까 좀 내려놓고 이제 학교로 가고 당신도 이제 또 다시 강의로 간다. 그래서 저도 흔쾌히 교장을 안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나왔거든요. 그리고 그분은 이제 본분인 교수로 가시고요. 근데 그때도 그분에게도 유혹이 많았어요. 내가 듣기에는 어디 총장도가. 근데 그런 걸 다 접고 아니다 이제는 나는 학자로서 간다. 그래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하는 걸 정말 열심히 했죠.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는 또 다시 어떤 여러 사람을 거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걸 보고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뭔가 능력 있고 성실하게 가는 사람은 또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이렇게 이게 중용을 할 때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 그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. 또 한 번 사람이 어떤 직에서 떠났더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모든 게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. 나중에 어떻게 또 역할을 부여받을지도 모른다는 거.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.